반갑습니다. 작년에 뵀나요? 작년에 뵈고 또 뵀어요.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작년에는 이제 서양을 가지고 했는데요. 올해는 동양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만나뵈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자의 공부법, 노자의 생각법. 그래서 여기 어머니들이 오셨을 때에는 이제 공부법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공부를 시켜서 요놈들을 꼼짝 못하게 잡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오셨죠? 솔직하게. 근데 그 생각하고 오셨으면 조금 이제 잘못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디테일한 공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근원적인 거, 공부할 때도 프레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자체를 바꾸거나 또 여러분의 생각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이제 그런데 제 강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2시간 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바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 약간 지금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문화적인 충격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으면 오늘 강의는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인문고전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래서 아랫대 인문고전연구소인데, 이제 제가 요즘에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고전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현격한 또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조금 더 고전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것에 일조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공자의 공부법, 노자의 생각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자의 공부법인데, 공자의 공부법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공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그 공부법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이제 공자 시간,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자격증 과정이나 연수 과정을 10주 하신다 그러면 공자의 논어 자체가 공부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논어 자체가.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제가 연수 교육 시켜드릴 때는 이제 공자를 얘기할 때는 공자를 여러분이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자의 공부법으로 그대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셔도 굉장히 아주 현대적이고 탁월한 공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후에 만나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공자의 공부법은 이제 근본적인 공부에 대한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공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틀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노자의 생각법인데, 노자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노자는 한 번쯤 읽고 깊이 숙지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철학자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현대적인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춘추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사고와 그의 가르침은요, 오늘날에 굉장히 울림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노자의 생각법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하면 생각 파괴법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노자만한 철학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동서양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날 현대적인 이제 사유에 어떤 원형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사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노자를 잠깐 배우시면서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자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숙지하시고 체득하시면 여러분이 현대 정말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짤막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공자의 공부법, 노자의 생각 파괴법이 다 4차 산업혁명과 맥락이 다 있다는 것을, 그 오래전의 사람들이 마치 예측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에도 울림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신 내용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이제 말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으면 또는 뭐 뉴스를 틀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는 용어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우리가 두렵죠. 세상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과연 이제 여러분 어머니들이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뭐고, 그러면 내 아이들이 그 4차 산업 급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환경 속에서 사회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막 급격하게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의 한가운데서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근원적인 것을 한번 짚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인데요. 자, 4차 산업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는지, 본래 혁명이라고 하면은요, 뭐냐면 이제 역사는 발전이 되어 오죠. 발전이 되어 오는데, 역사는 쭉 나름대로 발전이 되어 오는데, 그런데 혁명이라는 것은 거의 단절에 가깝게 이 역사가 확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격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급격하게 바뀐 것이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1차 산업혁명이 납니다. 1차 산업혁명이 나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증기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래서 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해가지고 증기의 힘으로 기차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사에 보면 18세기에 이제 인상파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기차가 그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차가 몇 킬로냐면 시속 3~40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속도감이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속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3~40km 다닌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냥 거의 기어다니는 수준인데, 그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수공업, 손으로 만드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시대에서 이제 기계가 뭔가를 만들고 생산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제 인류의 생산 발전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류 역사가 급격하게 이 산업혁명이 난 것 자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이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급격하게 여러 가지로 바뀌어갑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면 이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다 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아실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그래서 포드 자동차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쭉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옆에 사람들이 서서 이제 조립을 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기계를 위로 이제 조립품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쭉 서서 그것을 조립하는,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이 되었죠.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이 되는 여기에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면 전기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전기의 힘을 인류가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제 기계에 의해서 1차 산업혁명이 발달했을 때 이제 기계가 생산이 되면서 기계를 통해서 이제 물건이 생산되어졌는데,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요, 이제는 물건이 생산되는 정도가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막 공장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하다못해 자동차도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풍부한 상품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풍요를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풍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19세기 이제 후반, 20세기 초반에 이제 전기로 인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20세기 후반, 여러분 3차 산업혁명 얘기 들은 지 우리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연결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어떤 과거에는 어떤 강의 준비를 한다든지 어떤 전문 분야를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국회도서관이나 도서관을 가야 됩니다. 제가 나오던 모교나 이런 데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서 자료 검색을 쭉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얻어가지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복사를 쭉 해가지고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강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예전에 대학원에 가서 배워야 했던 심지어는 집이 파고 들으면은요, 거기에 없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터넷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지식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폭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식혁명, 정보혁명을 우리가 인터넷 시대, 제 3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자,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이 났다 때하고 3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수직 구조에서 점차 수평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아직도 여러분은 이 급격한 두 번의 혁명을 경험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일생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2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왔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누구나 다 인터넷 혁명,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미처 내 생활에 정착하기도 전에 이제 우리는 어떤 혁명을 맞게 되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혁명을 맞게 됩니다.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늘 듣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3D 프린팅. 요즘에 여러분 텔레비전 딱 들면 통신회사에서 설명하는 게 있죠. 통신회사 광고가 5G죠. 5G 이것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여러분에게 막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적인, 경제적인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갑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그전에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식인, 그래서 1호 지식인, 2호 지식인 선정할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누가 지식인 선정합니까? 지식인 선정 안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내서 그 사람이 지식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분야에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사물인터넷, 이제 5G 같은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5G는 이제 여러분이 물건과 물건이 서로 소통하고요. 사람과 사물이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필수적인 게 5G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차 주변에 있는 사물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혹시 이제 인공지능 침대를 쓰시고 계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방에, 집에서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 침대를 쓰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침대에 딱 들어가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침대에 있는 모든 센서들이 다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잠버릇, 여러분이 어떤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침대에 딱 들어가 있는 순간 이 침대하고 주변에 있는 등하고 모든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숙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혹시 집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굉장히 얼리 어댑터입니다. 그 정도로 설치하고 사시는 분. 근데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거를 세팅해놓고 아파트에도 이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또 새로 짓는 아파트에 가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돼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데이터화 됩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 칫솔이 나왔어요. 칫솔이 나왔는데 인공지능 칫솔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칫솔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이 이빨 닦는 습관. 몇 분 닦는지, 어디를 덜 닦는지, 어디를 잘 닦는지, 그리고 충치 가능성이 어디가 생기는지 그런 것을 이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데이터화 돼가지고요. 어딘가에는 저장이 됩니다.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 분석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삶의 질과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1차적인 삶의 환경이 혁명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바뀌어가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제가 두 마디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마디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인문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자는 세상과 근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에 바뀌어가는 그 트렌드를 알아야 공연히 뭐 공자나 맹자의 책을 들고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문학자로 뛰어난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통찰을 가질 수 있고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딱 두 마디로 정리를 딱 해볼게요. 저 여기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연결하고 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휴대폰 5G 선전하는 휴대폰을 보면 초자가 들어가죠. 초자가 거기 초자를 따라서 초연결 초지능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3차 산업혁명은 연결입니다. 연결의 혁명이에요.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초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을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초지능입니다. 이제 AI, 인공지능이 나오는데요.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거를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기술혁명이라든지 어떤 것이 나오면 끊임없이 인문학적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 그럼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나왔다는 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거는요. 인간이 똑똑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전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두 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데이터화되어 있고 그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어딘가에 초지능, 어딘가에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것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분석하고 있어서요. 자,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그림으로 4차 산업혁명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사물과 사물들, 인간과 인간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로 클라우딩, 여러분 클라우딩이죠.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딩으로 다 저장이 되었다가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어서 빅데이터로 쌓여있고 인공지능이 그것을 다 분석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하고요. 분석한 것을 우리 삶에 다시 최적화시켜서 삶을 개선시키고 삶을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쌓여갑니다.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러한 시대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공자의 공부법 하는데 이거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시지만 여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으로.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요것은요. 모든 사물들, 어떤 사물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차 여러분의 집에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 가전제품이 몇 가지나 될까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지능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그것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연결되어 있어서 내 휴대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물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가전제품들이 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다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면서 사물들이 다 연결되어져 가고 인간과 인간 사이 연결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동하는 힘은요. 수직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힘들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직문화 또는 여러분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한번 배운 이 사고의 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수직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 겪고 4차 산업혁명 겪으면서 세상은 놀랍도록 수평적이 되어버립니다.
놀랍도록 수평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까지도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하이어크라시를 강조하고 막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럭저럭 사실 수 있습니다만 누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죠. 근데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대로 세상 한가운데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전에는 내가 경험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아, 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세상인데 사실은 누가 더 잘합니까?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아이들은 이거 몰라도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이들은 금방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있겠죠.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여기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수평적이다. 그러면 요 밑그림을 보세요. 요 밑그림을 보세요. 자, 요 점들이 뭘까요? 요 점들이요. 요 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 수많은 점들이 서로 말할 수 없이 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되어 있고요. 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의 의미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초지능입니다. 그래서 초지능은 이런 연결점들과 이런 사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세상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고의 솔루션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나 판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새겨놓으시면, 아, 지금 세상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점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어딘가에는 지금 여기는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어떤 공동체 또는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여기는 자기들이 막 빨갛게 막 소통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딱 요 그림입니다. 어딘가에는 사람들이 뭘로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막 소통하고 있고요. 때로는 이 연결점들이 일어나서 전체로 파급을 시키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지금 15,000명밖에 안 되는데요. 15,000명도 많죠. 제가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제 채널에 40여 개국이 더 들어와요. 제 채널이.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민들이 들어오겠죠. 교민들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쭉 그 채널 통계를 낸 거 보니까 놀라워요. 40여 개국에서 다 들어와요. 지구상에 안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김포에 있지만 벌써 이 연결망을 타고요. 이 연결망을 타고 전 세계, 그래서 제 채널은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채널은 전 지구적인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같으면 제가 만약에 지구 반대편에 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뭔가 혁명적인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도 이 네트워크망을 타고, 이 연결망을 타고 전 세계에서 다 제 채널을 들어요.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가만히 보세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의식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식 구조 속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